온라인 가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3 국어와 소통의 소단원 2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까지 알아보고 고쳐쓰기 한 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계획하기에서 글쓰기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한 고민을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며 계획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 자료 수집하고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냐, 어떤 걸 찾아서 골라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마인드맵도 활용할 수 있고, 글감 떠올리기 하고, 또 인터넷 책, 신문 등 다른 외부 자료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자료를 찾은 거를 고를 때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글의 구조, 짜임, 순서 등을 정하고 개요를 짜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해야 되냐, 또 추가할 내용은 없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글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짜면서 내용을 조직하고,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순서를 조정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더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초고 쓰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써보는 글 초고 쓰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첫 문장이 안 써질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하냐, 그리고 이제 어떤 표현을 써야 독자의 관심과 주의를 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쳐쓰기 단계를 소개하면서 선생님이 이 고쳐쓰기 단계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마지막에 있긴 하지만은 이 고쳐쓰기라는 이 글을 중간중간 점검하고 조정하는 거는 물론 고쳐쓰기라는 단계 자체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 게 맞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단계에서 계속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은 계속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단계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순서가 있긴 하지만은 필요하면 내가 앞부분에서 부족한 내용을 뒤에 생각이 나거나 발견하면 얼마든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글쓰기의 단계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교과서 156쪽. 우리가 지금 이 글의 고쳐쓰기 예시를 볼 땐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고쳐 쓰는 거구나 라는 고쳐쓰기의 예시를 공부하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통일시대에 만나는 통일세대 국어라는 이 글 자체를 분석하는 관점, 이 두 가지로 접근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만나는 통일세대 국어, 글의 제목이죠. 남북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클 것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 문제가 클 거라고 했는데, 그냥 문제가 클 거라고 하면은 뭔가 좀 와닿지 않죠. 처음부터 독자를 확 잡아 끌고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써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 친구도 예를 들어 써보자고 고쳐쓰기에 메모를 해놨죠. 고쳐쓰기 아이디어 메모. 덧붙이자면 독자 이해를 돕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예를 들어 써보자는 고쳐쓰기 아이디어를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는 거죠. 글의 처음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3단 구성, 처음, 가운데, 끝 설명했었죠. 여기는 처음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어질 글의 주요 내용 및 주제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은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가운데 부분 들어갑니다. 남북 언어이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활용했네요. 이거 왜 활용하는 거예요? 괜히 넣는 거 아니죠? 내가 얘기하는 거를 믿을 수 있게 하려고 근거를 대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 우리 국민의 4분의 3은 북한 말을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자, 여기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남한의 라고 고쳐줘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하면은 북한 말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외국의 입장에서도 방언이라고 생각한다는, 뭐 외국의 방언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한이라고 범위를 좁혀주고 있어요. 이렇게 고쳐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북한 말은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사회 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치면서 남북의 언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이가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자, 차이가 나타난다 라고 하고 끝나면은 이 뒤에 차이가 이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앞과 뒤의 내용을 연결 지으면서 읽는 게 현명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읽는 사람이 앞과 뒤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끈끈하게 글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뒤에서 차이가 나오겠지만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뒤에서 그걸 확인하면서 읽어서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질 내용을 내가 짐작, 예측할 수 있게 발음, 표기, 어휘, 표현해서라고 미리 넣어주면, 그럼 읽을 때 아까 발음, 표기, 어휘, 표현해서라고 했는데 발음 나오네, 표기 나오네, 어휘 나오네, 표현 나오네,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그쵸, 이렇게 먼저 발음 및 표기를 보면 이라고 했는데, 자, 차이에서 첫 번째 측면, 발음 및 표기의 측면이 나오죠. 남북의 언어 차이. 그리고 방금 설명 안 한 내용이 있는데, 남북의 언어가 지금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는데 왜 변해왔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체제와 생활 방식을 거쳤기 때문에 언어가 사회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도 점차 달라졌다라고, 언어가 달라진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다시 쪽으로 와서 첫 번째 측면, 발음 및 표기 측면 설명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저번에 봤네요. 두음 법칙 이런 거. 두음 법칙을 남한은 따르고 북한은 따르지 않는다. 또 어휘 측면, 두 번째 측면이네요. 남북의 일상 용어도 차이가 있다. 화장실도 북한에서 위생실이라고 하고 가르치다는 배워주다라고 한다. 또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도 있다. 소행은 남한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북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다음 표현 측면이네요. 세 번째 측면. 남한 사람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북한 사람은 직접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이런 차이. 자, 그러면은 발음 및 표기, 어휘 표현 면에서 각각 남북의 언어 차이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좀 더 추가해 준다면 훨씬 쉽고 재미있겠지. 자, 이런 또 고쳐쓰기의 아이디어를 메모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 어떻게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건지 예시를 들면 좀 더 재밌겠죠. 우리 충분히 그 자료에서 재밌는 예시 있었으니까요. 157쪽으로 갑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북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사소통 지금 이거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붙여쓰라는 교정 부호를 썼죠. 그러니까 붙여쓰라고 고친 겁니다. 왜 붙여써야 되냐? 우리가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가 된, 그러니까 사전에 한 단어로 올려진 단어는 붙여써야 됩니다. 의사소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네이버 어학사전이 이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반영한 어학사전인데, 그러니까 믿을만한 어학사전인데, 검색하면은 국어사전에 의사소통이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붙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통일이 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은 것이다. 무슨 법? 비유법. 비유법 중에 무슨 법? 뭐뭐 같다, 뭐뭐처럼, 뭐뭐 인양, 이렇게 연결어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직유법이라고 했죠. 자, 이런 직유법 왜 쓰는 거예요? 인상적인 표현으로서 쓰는 거죠. 이해와 흥미를 올리는 걸 돕기 위해서. 북한 이달 청소년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축구를 할 때 연락하라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공을 안 줘서 당황한 적도 있고 수업 시간에 쓰는 말이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자, 여기까지 중간 세 번째,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생 차원에서는 남북 학생이 함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방안 같은 거, 그래서 실용문에서 이제 논설문이나 아니면 설명문에서 쓸 때 뭐뭐 차원, 뭐뭐 차원, 뭐뭐 차원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많이 합니다. 뭐 학생 차원, 국가 차원, 뭐 문화 차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첫 번째 학생 차원이 나왔습니다. 학생 차원에서는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하는 방법, 함께 학교 생활 안내서를 만들면 좋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국가에서는 뭐 해야 되냐? 국가 차원, 결의말 큰 사정과 같이 남북의 언어를 통합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또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 문화 차원, 서로 관심 가지고 교류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 해결 방안, 극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고쳐 쓰는 아이디어 하나 나오죠.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을 추가하자. 어떤 문장? 만남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언어가 통하면 오해도 사라지고 의사소통도 잘 된다. 통일 시대를 기다리면 남북이 화합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통일시대가 언어 문제가 중요한 까닭을 강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당부하고 강조하는 식으로 보통 글들이 끝나죠. 여기서도 고칠 걸 하나 얘기해요. 아, 속담을 얘기하면 좀 더 강조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속담 제시하자는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솔직히 선생님이 여기에 그럼 어떤 속담이 들어가냐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 통해야 오해가 사라지고 의사소통도 잘 된다. 이런 뜻의 속담을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못 찾았어요. 부끄럽지만은. 혹시 찾는 친구 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시간이 되면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글을 고치면서 인용한 자료나 세부 내용은 글의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나게 하고 친구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 자, 친구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이 글의 예상 독자,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바로 중학교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을 고려해서 그거에 맞게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기를 할 때도 글의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매체를 고려해야 돼요. 또 다시 돌아갑니다. 학교 신문에 싣기 적합한지도 고민했지. 자, 이 글을 실을 매체인 학교 신문도 고려를 한 거예요. 자, 매체도 고려했네요. 그랬더니 고쳤으니까 처음보다 좋은 글이 되었어. 아, 이래서 고쳐 써야 되는구나. 어떻게 뭐 인생이 한 방입니까? 원방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새로운 기회가 있고 또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글도 수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편의 글과 그 글을 고쳐 쓰는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고쳐 쓰기 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은이가 글을 고치면서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정리해보자. 내 글을 무엇을 고려하여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 빠졌을 때 친구들과 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표현과 글의 구조를 활용했는지 살펴본다. 이제 내가 혼자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또 글 쓴 사람은 자기가 쓴 거에서 틀린 걸 잡아내기가 좀 어려워. 안 보여 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도 시험 문제 같은 거 만들 때 검토를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나 또는 같은 과목의 다른 선생님들끼리 서로 교차 검토라고 해서 서로 시험 문제를 봐줘요. 내가 미처 틀린 오타나 이런 게 있는지. 자, 계속. 또 하나. 독자들의 지식 수준과 흥미를 고려했는지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를 이런 걸 고려해서 점검을 하고요. 또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점검합니다. 두 번째, 글을 고쳐 쓰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추가로 여기서 이 글에서 나왔고 해결한 문제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게 자, 내용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꾸 삭제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또 내용이 너무 부족하면 또 괜찮은 내용을 집어넣어야겠죠. 추가해야겠죠. 다시 읽어보면 문단의 순서가 자연스럽지 않을 때도 있다. 처음엔 몰랐는데 다시 읽으면 발견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매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매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체에 어울리게 수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3번 통일시대의 국어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이거 내용적인 건데 어떤 게 바람직한 태도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서로의 언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글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고쳐쓰기의 내용 정리하면요. 글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고쳐 써야 되냐? 자, 그 해결 방법.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어법, 문법에 어긋난 표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글을 고쳐 써야 한다. 그리고 항상 뭘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없는데 주제, 목적, 예상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그에 어울리게 고쳐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157쪽 핵심 정리인 콕콕 알아두기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라는 건 뭐냐? 자, 글쓰기가 왜 문제 해결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설문지에 보니까. 자,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할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쓸 때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 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심오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글을 쓸 때, 아, 여기 글감을 뭘로 할까? 순서는 뭘로 할까? 어떻게 고쳤을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선택인데 그 선택이 하나하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해결하는 거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가 뭔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쓰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머리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라는 이 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일시대의 국어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하냐?
남북의 언어는 바탕이 같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남북의 언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아까 뭐 이제 노력하는 거 이제 정부 차원, 뭐 사회 차원, 문화 차원 이런 거 나왔었죠. 드디어 통일을 향한 국어 얘기를 쏟아내니 끝났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하시고 꼭 과제 제출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